성민아 미안한데 그거 뒤에 꺼줄래? 전원 버튼 한번 눌러줘. 자 1번에 1번, 2번에 2번, 3번에 2번, 4번에 4번, 5번에 3번, 6번에 1번, 7번에 1번, 8번에 5번.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5강으로 갑시다. 5강 1번에 5번, 2번에 2번, 3번에 5번, 4번에 5번, 5번에 2번, 마지막 6번에 4번. 자, 4강서부터 풀이를 하면서 특히 우리 고3들은 자, 누누이 말하지만 맞고 틀리고보다 더 중요한 건 중심 내용을 잡아서 내신 대비 겸 직접 연계를 대비를 하는 거예요. 단어도 이 자리에서 웬만하면 외워버리고 내신 대비하는 기본으로 수업을 들으세요. 자 봅시다. 1번부터 요 제가 강의 노트는 드렸고요. 강의 노트에 이렇게 체크 표시한 게 있어요. 여기 체크 표시. 요거는 지문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문이 어렵지 않고 제가 분석해드린 거 하고 여러분 이제 해설지 참고하면 혼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논리적 구조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히 체크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해석은 안 하고 해석은 한번 혼자 해보시고 어렵지 않으니까 단어만 좀 챙겨보자. 1번에 be about 동사원형 뜻이 뭐죠? 적어놨네.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이고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어.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요 정도 알아두시고 여러분 gratitude 우리 기억납니까? gratitude 저번 시간에 요 비슷한 단어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죠 여러분? 심경어조 분위기에서 grateful 뭐지 이거? 감사해 하는 뭐다 이거 명사로? 감사함 고마워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gratitude. 그 다음에 conduct라는 단어 볼까? conduct 뜻이 뭐죠? conduct 뭐지? 실행하다, 수행하다라는 뜻이고 동의어 뭐가 있죠? 뭐 perform은 당연히 알 거고 두 단어로 동의어 carry, out이 동의어고 항상 이 두 개가 번갈아서 나와요. 이것도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 밑에 형광펜 enthusiasm이라는 단어 뜻이 뭐였지 이거? 자주 나오죠. enthusiasm 뜻이 뭐였지? 뭐예요? enthusiasm 뭐예요? 몰라? 열정. 여러분 열정이에요. 요거 동의어는 여러분이 다 알죠? 뭐? 패션, 그치? 패션만 알고 enthusiasm 모르면 반쪽짜리라 그래서 항상 하나 더 있죠? 요것도 알아야 돼. zeal이라는 거, 열성, 열정이라는 동의어로 세 개가 항상 같이 쓰인다. 자, 그다음 strengthen이라는 단어 또 나와서 복습을 해봅시다. 뜻이 뭐라고요? strengthen, 강화시키다. strong의 명사가 strength. en이 붙으면 뜻이 뭐가 된다고? make가 된다. 강하게 만들다, 강화시키다고 동의어 외웠죠? 뭐가 있었어요? reinforce가 있다고. reinforce. 요것도 볼까? force는 알죠? 뭐예요 이게? 힘, 영향력. in은 뭐라고? 이건 동사 앞에 in을 붙이면 안으로라 되지. 안으로. 힘을 안으로 줘. 근데 그걸 그 행위를 다시 또 해. 그죠? 뭐야? 강화시키더라 된다. reinforce.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단어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적두사가 두 개가 붙은 단어다. 요 정도 알아두시고 다른 거는 여기 embargo이라고 단어가 주어졌죠. 그죠? 요 두 단어 전부 다 이거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embargo는 요거는 외울만 해요. 요거는 그리 어려운 단어 아니다. 그 다음에 resilient도 옛날엔 어려웠으나 지금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단어를 안 줄 가능성이 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요 정도만 챙기고 자 이건 첫 문장이 좀 어렵네요. 해석을 해볼까? 몇몇 사람은 믿어요. 있다고 no가 붙어서 없다고 믿어요. value가 동사로는 뭐죠? 동사로는 뭐뭇을 가치 있게 여기다. 명사로는 가치, 가치관, 뭐 때에 따라 뭐 가격, 값어치 이런 뜻도 있어요. 자 어떠한 가치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에는 가치가 없다. 꿈이 뭐야? 그거 그냥 환상이잖아. 자 그러나 잘못된 거예요. 이시 나왔을 때 뒤에 투부정사가 있다면 얘는 항상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 가주어 준주어입니다. 해석 안 해요. 자 그러나 잘못된 거예요. dismiss라는 단어의 뜻을 잘 정리해보자. dismiss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쌤 저 오늘 단어를 안 외워서 단어를 제가 일주일 뒤에 보면 안 될까요? 그럼 내가 주로 뭐라 그래? 내가 뭐라 그래? 그렇게 하라 그래? 안 된다 그래?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죠. 그게 영어로 dismiss입니다. dismiss. You dismissed my offer. 류쌤이 나의 제안을 일축시켜버렸다. 딱 잘라 안 된다고 해버리다는 뜻이에요. 그걸
좀 이제 한자어의 어려운 말로 일축하다, 일축시켜버리다는 뜻이 돼요. 일축하다라는 표현은 고등학생이라면 알아둬야 될 우리나라 어휘다. 이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막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내 말 딱 잘라버릴 때 뭐라 그래? 너 왜 내 말을 일축해? 라고 하면 존나 왕따 당하다, 그지? 그렇게 그런 상황에 하고서 존나 어색해. 당신은 왜 왜 동무 왜 나의 말을 일축하시오? 왜 병신 같잖아. 그지? 나의 기분이 상해서 정말 병신 같다. 그래서 일축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구사는 안 하더라도 알아두자.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일축해버리는 거. 이러한 nocturnal이라는 게 밤에 일어나는 야행성이라는 단어고, 여긴 안 나왔지만 제가 반의어도 적어서 정리해놨어요. diurnal이라고 읽고 얘는 주행성에 낮에 활동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밤에 일어나는 드라마를, 연극 같은 걸 irrelevant 뜻이 뭐죠? relevant 관련된, 부정이 붙어서 관련 없는이 돼요. 밤에 일어나는 드라마인 꿈을 관련 없는 것으로 일축시켜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지가 나왔지. 꿈은 뭐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야. 이건 환타지다, 관련 없다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민아 일어나서 공부 좀 해라. 많이 아프면 쌤한테 얘기하고 있다가. 자, 그 다음 요 infact란 단어가 나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 infact 뜻이 뭐였죠? 사실상, 정말로, 실제로, 순접, 역접 다 쓰인다. 동의어 뭐가 있다고요? 동의어? 뭐가 있었지? actually. 그 다음에 in reality. 그리고 뭐였지? as a matter of fact.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다고요? in effect가 이게 결과적으로가 아니라 사실상, 실제로란 in fact의 동의어다. 이 정도 챙기시고. 자, 그 다음 문장 봅시다. 여기 형광펜. 물어보는 것은 동명사 주어예요. 왜 우리가 꿈을 꾸는지를 물어보는 것은까지가 주어 파트입니다. 이게 지금 100% 동사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꿈을 꾸지? 라고 물어보는 건, 자, make sense란 단어를 지금 우리가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야. make sense 우리 외웠죠? 한 번 나와서 외운 적 있어요. 뜻이 뭐였지? make sense 뭐였죠, 여러분? make sense, 이게 의미란 뜻이 있거든. 의미를 만들어. 그래서 뭐다? 이치에 맞다. 더 쉬운 말은 it makes sense. 말이 되다. 야, 그거 말이 되네. make sense 라는 단어는 많이 등장합니다.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추가로 챙겨야 될 거 이겁니다. 이제 뒤에 다른 어떤 지문에, 오늘은 안 나오지만 보다 보면 분명히 나올 만한 표현이 make sense of라는 게 나와요. make sense of. 얘는 뒤에 명사인 목적어가 존재하고, 얘는 뭐뭇을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요것도 정리해놨으니까 외우시고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as는 요 가운데 걸 A, 뒤에 걸 B라고 할 수가 있죠. B만큼 A 하다 이런 얘기지. 해석을 해볼까? 왜 우리가 꿈을 꾸는지 물어보는 것은 정말 상당히 말이 됩니다. 뭐만큼? B만큼 말이 된다 이런 얘기야. B가 뭐냐? 보세요. questioning, 물어보는 것만큼. 왜 우리가 숨을 쉬는지 물어보는 것만큼이나 왜 우리가 꿈을 꾸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건 상당히 말이 되고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숨을 쉬는지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만큼이나 꿈도 우리가 숨 쉬는 것만큼이나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꿈꾸는지가 중요하고 꿈이 중요한 의미를 담는다. 자, 요게 틀린 이유를 잡아볼까? to question이 틀린 이유. 투부정사가 질문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죠? 해석은 맞아. 왜 우리가 숨을 쉬는지에 질문하는 거, 숨을 쉬는지 물어보는 것은 이걸 물어보는 것만큼이나 상당히 말이 된다 이런 표현이잖아. 근데 왜 투부정사로 쓰면 틀리냐? 왜 반드시 동명사로 써야 되냐? as 이거 우리 뭐라 그래요? 비교급이라 하죠. 비교급의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 as에서도 마찬가지고 ER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 류쌤의 키와 임재선 씨의 끼리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되죠. 누가 더 크냐 작냐. 제가 미세하게 조금 더 커요. 다행히도. 안 그랬으면 되게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 그 사람이 머리가 커서 내가 더 작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내가 더 커. 근데 이 비교는 어때? 류쌤의 키와 임재선 씨의 몸무게 비교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비교급이라는 건 비교의 형태인 A와 B가 동등해야 돼, 형태가. 즉 병렬 구조를 이루어야 돼요. 앞에 물어보는 것, 요게 뭐다? 동명사죠. 뒤에 대상도 뭐가 똑같이 형태가 동명사를 맞춰줘야 돼요. 비교급은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요게 만약에 asking이 아니라 물어보는 것, 얘도 이제 투부정사가 되니까 to ask였다. 그러면 뒤에 뭐로 맞춰줘야 돼요? 그때는 또
to question이 답이 되는 거죠. 비교급은 병렬 구조를 이룬다. 요거를 잘 모르더라고.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3번으로. 자, 3번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번부터 이따 가잖아. 자, 봅시다. 여기 내용이 조금 복잡하죠. 뭔가 뭐 의인화된 머시기가 막 나오면서. 자, 봅시다. 오늘날의 rapid 뜻이 뭐였죠? rapid 뭐지? 빠른, 급진적인, 그러니까 빠르게라는 뜻이에요. 오늘날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은 랜드스케이프, 이제 우리가 풍경 이런 거 말고 환경이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기술 환경은 기술이 되게 빠르게 변해. 기술 환경은 represent의 뜻을 우리가 아는 뜻 뭐가 있죠? represent 무엇을? 그렇지, 보여주다, 대표하다, 나타내다. 여기서 그래서 제기하다, 제시하다 정도도 괜찮아요. 보여주는 건 라고 제시하고 제안하는 거니까. 자, 보자. 다시. 오늘날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은 제기할 수 있는데, 보여줄 수 있는데 무엇을? challenge의 정확한 뜻이 뭐라고? challenge의 뜻 일반적으로 도전 말고 어려운 점, 그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 더 강하다고요. 도전은 약간 우리가 좋은 뉘앙스가 있잖아. challenge는 일단 상당수가 난제, 어려운 일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일단 맞다, 많이. 자, 어려운 일을 제기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소비자들에게. 이 소비자들은 렉이란 동사 잘 보세요. 뜻이 뭐지? 렉이 명사로 결핍 부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동사로는 뭐뭐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뒤에 오브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전치사 오브를 절대 쓰면 안 돼요. 또 우리가 렉 오브를 어디서 본 것 같아? 언제냐? 지금 경민이 말한 것처럼 the lack of water라는 게 있죠. 이렇게 물의 부족이라고. 명사로 쓸 땐 당연히 뒤에 전면부의 구조로 전체에서 오브가 올 수가 있죠. 명사일 땐. 하지만 동사일 때는 오브를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냥 목적어만 딱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요게 명사형의 오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사로 쓸 때도 오브가 와야 된다고 착각들을 많이 해요. 절대 쓰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착각하는 거 answer 뜻이 뭐죠? answer 명사로 대답, 동사로 뭐니? 뭐뭐에 답하다. 그 질문에 답하다 영어로 어떻게? answer to the question 할 것 같죠? 아니에요. answer도 동사로 쓸 때 전치사 to를 뒤에 절대 안 씁니다. 어떻게 해요? answer the question 하면 그 질문에 답하다는 표현이 돼요. 동사로 쓸 때 to를 절대 안 씁니다. 자, 다시 보자. 자, 이 소비자들은 결여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신뢰가 말이죠. 기술에 대한 신뢰. 기술을 믿지 않는 사람. 뭐 인공지능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우리를 어떻게 파악을 해? 난 쟤 안 믿어. 저 기술 안 써.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skeptical이라는 단어 우리가 저번에 한번 정리했는데 신경어조 분위기에서 skepticism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보기로. 뭐였지 그거? skepticism 뜻이 뭐였죠? 회의주의. 회의주의가 뭐라고? 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버리는 거.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그게 형용사가 됐어요. 자, 이 소비자들은 또한 기술에 있어서 신뢰가 결여되어 있고 회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기술의 혜택이라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거 혜택 아니야. 이거는 피해를 가져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정리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다? 기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해석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뒤에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이런 사람들의 이 불신을 우리가 깨줘야 되잖아. 그 불신을 어떻게 깨주냐가 이 질문의 관건이 돼요. 그 뒤에 해석을 해봅시다. 의인화된 이란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의인화된, 우리가 컵을 의인화시키면 어떻게 돼? 아, 너는 정말 피부도 맨질맨질하고 색깔도 흑형 닮아서 되게 건강해 보이고 넌 정말 쩌는구나. 다만 말이 없을 뿐. 하지만 나는 너의 마음속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내가 얘를 뭐 한 거야? 의인화한 거죠, 그죠? 의인화한 거.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의인화된 생각은 도와줄 수 있다. 그렇지. remedy라는 단어를 많이 모르대. 명사 동사 다 돼요. remedy 뭘 것 같아 이건? remedy 명사로 치료법, 동사로 치유하다. 자, 뜻 모르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일단 어떻게 하라고? 분위기 뭐 좋은 뜻이냐 나쁜 뜻이냐 이러면 일단 흐름은 잡을 수 있거든. 그래 일단 좋은 뜻 같죠? 치유하는 걸 도울 수 있는데 무엇을? 이것을 하면 안 돼. 수식하라고 해놨잖아. 이러한 이게 뭐라고? skepticism 회의주의와 뭐죠 이거? 믿지 못하는 거?
불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석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어가 딸려서 있어요, 여러분. 불신이란 말을 평상시에 안 쓰니까, 그죠? 너 왜 나를 불신해? 라는 말 안 쓰잖아. 너 왜 내 말 안 믿어? 이렇게 하지, 그죠?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위해선 평상시 어휘를 벗어나는 어휘를 좀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치유할 수 있어요. 이러한 회의주의와 불신을 말이죠. 이게 해결책이네. 바로 의인화하면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야. 기술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자, 이은 앞에 있는 생략된 이은 앞에 있는 의인화된 생각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의인화된 생각은 특히 자 보세요. 자, 우리가 consequence라는 단어 외웠거든. 뭐죠? consequence. 연결을 외울 때 외웠는데 therefore의 동의어 뭐라고? inconsequence. 뜻이 뭐였다 그거? 그 결과 따라서. 그 consequence가 결과 영향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보세요. 결과의 형용사가 됐죠. 뭐다? 결과적인.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이렇게 되고. 자, 특히나 의인화된 생각은 중요한데 어디에서? 고객과 제품의 상호작용에서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객과 제품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줄 때 의인화된 생각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대. 자, 그럼 이 고객과 소비자와 제품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거냐? where이라 관계부사로 수식을 해요. 어떠한 관계길래? 마음이 차? 그죠? 그런 의미네. 마인드가 마음, 생각, 동사로 신경 쓰다. FUL은 뭐 가득한. 마인드풀은 그래서 뭐냐면 깨어있는 이란 뜻이에요. 항상 신경 쓰는. 깨어있고, 그리고 being 생략된 거예요. conscious 뭐죠, 여러분? 의식적인. 알고서 뭔가 하는 이란 뜻이라고. 다시. 자, 이 소비자와 제품의 상호작용은 어떤 관계냐? 깨어있고 의식적인 상태들이 중요한 크리테리아에는 기준들이라는 복수명사예요. 깨어있는 생각이 중요한 기준들인 관계인데 뭐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냐? 그 제품에 대한 평가와 책임감에 있어서 항상 소비자가 이 제품이 좋냐 나쁘냐라고 할 때 소비자는 항상 어떤 상태야? 냉철하게 깨어있는 상태로 판단을 하잖아. 그런 관계가 바로 소비자와 제품 간의 상호작용 관계인데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바로 요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의인화된 생각이라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사용할 때 이거 살 때 그냥 생각 없이 사지 않죠. 마인드풀한 상태로 사고 이게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 의식을 하면서 사잖아. 굉장히 이제 소비자는 냉철하게 판단해서 산단 말이야. 그때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인화된 생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위에서 문제가 뭐였지?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기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야 AI, 시리 이거 내 말 못 알아들어. 얘는 나한테 뭔가 도움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요 기술을 채용해서 쓰게끔 하는 방법이 뭐다? 바로 의인화된 생각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기술에 대해서 사람처럼 의인화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뒤에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답은 나온 거지. 소비자가 기술을 신뢰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 뒤에는 관련 예시가 나올 거라고. 뭘 통해서? 바로 그 기술에다가 사람 같은 느낌을 부여함으로써 이걸 의인화된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자, 그 뒤에 잘 보세요. vehicle 이라는 거 뜻이 뭐라고? vehicle 기본적으로 탈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자동차가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로 하자. 자동차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이 사람과 동료들을 발견했는데 참가자들이 보고했다는 것을 더 높은 수준의 신뢰를 믿음을 가졌대. 해결이 됐대. 어디에서? 얘는 자율주행 자동차들에서 신뢰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 주의는 예를 들어요. 예를 들자면 자기 혼자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들 말이죠. 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feature라는 게 동사로 뭐죠? feature 동사로 뭐뭇을 뒤에 거 목적어를 요거를 특징으로 하다라는 동사 뜻이에요. 혹은 참여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featuring이 뭐예요? featuring이 누가 참여해서 같이 불러준 거잖아. 그러니까 feature가 참여하다, 무생물이면 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자,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특징으로 했는데 이게 뭐라고요? 의인화된 바로 단서들을 표시들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자면 뭐가? 바로 이름 같은 거. 성별과 목소리 같은 게 사람 목소리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야.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에 뭐 AI, 뭐 인공지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자동차 자체가 이름이 있어. 뭐 제니라는 여성의 이름이 있고 목소리도 나와. 딱 앉았더니 안녕하세요 주인님, 피곤하셨죠? 저랑 이제
뭐 신나는 여행을 떠나볼까요? 부릉부릉 이렇게 막 애가 막 얘기를 해. 존나 유치하다. 여러분 수준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게 신뢰가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의인하다 했더니. 자, 뭐보다 그러했냐면 그러한 자동차보다. 그러한 자동차라 하면 5부터 안 썼죠? 의인화된 단서들이 없던 자동차보다. 의인화를 시켰더니 기술을 좀 믿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주제 나왔죠? 뭐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기술에 대한 거부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좀 의인화를 시켜서 접근하면 거부감이 없어지고 신뢰감이 쌓인다. 자, 그다음 더욱이 게다가 시뮬레이션화된 의인화된 자동차에서 참관, 이 자동차를 탄 사람들이 덜 스트레스를 느꼈는데요. 관찰자의 포인트 오브 뷰 뜻이 뭐라고요? 관찰자의 관점으로. 관찰자가 맞죠? 왜냐면 자기가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에 탔을 때, 의인화된 자동차에 탔을 때 스트레스를 덜 느끼더라 이런 얘기야. 자, 그리고 사고가 일어난 그 일에 있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요 데이가 생략됐고 데이는 앞에 있는 요 사람들이에요. 의인화된 자동차에 탔던 사람들은 be likely to는 뜻이 뭐라고요?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less가 들어가면 뭐라고? 가능성이 더 낮았어요. 뭐 할 가능성이? blame 뭐였죠 이거? blame 뭐뭇을 탓하다 비난하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 참가자, 탑승자 자신의 자동차. 이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야? 의인화가 되어 있는 자동차를 비난할 가능성이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왜냐면 기술로 대하지 않고 이제 사람으로 대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2번 보시면 is란 단어가 뭐죠 여러분? is. 요게 형용사가 되면 뭐가 돼요? easy. 쉬운이라는 얘기는 수월한, 편안이라는 뜻이거든. 그 동사로 이게 뭐뭇을 완화시키다, 쉽게 만들어주다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이 아는 단어로는 relieve랑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relieve. 자, 완화시키는 방법, 소비자의 reluctance라는 단어를 몰라서 틀렸을 수 있겠네. 요거에 동의어가 있는데요. hesitation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망설임이라는 단어, 망설임. 주저하는 거. 소비자의 망설임을 완화시키는 방법. 뭐에 대한 망설임?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망설임을, 주저함을 완화시키는 방법. 2번은 키워드가 다 들어간다. 자, 틀린 사람 몇 번이라고 그랬죠? 답을 한번 볼까? 틀린 사람? 야, 이게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는 뭐를 오답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몇 번이라 했죠? 4번이 왜 틀린지 보자. 자, 주제 잡았죠, 그죠? 주제 확실히 알겠지? 4번이 뭔지 보자. 어떻게 일부 기술적인 발전들이 되었는가? 일상의 necessity라는 단어 모르잖아. 필수품이라 미안해. 너 기분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겠다. 필수품이라는 필수품, 칫솔 뭐 이런 거. 다시 어떻게 일부 기술적 발전들이 일상의 필수품이 되었는가? 요게 제목이 주제가 되려면 위에 내용이 뭐여야 돼?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거 뭐가 됐어? 필수품이 됐지. 옛날에는 필수품이 아니었죠. 기술 발전은 이게 필수품이 됐잖아.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전혀 동떨어져 있고. 또 틀린 사람 몇 번이라고 그랬죠? 4번? 오케이. 왜 답이 아닌지 알았죠? 그죠? 오케이. 자, 여러분 항상 눈을 말씀드리지만 보기에서 단어를 모르면 그걸 답으로 좀 찍지 마세요. 운 좋게 맞출 경우도 있지만 거의 틀릴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 4번으로 가봅시다. 자, 첫 단어를 보시면 corporation 뜻이 뭐죠 이건? corporation 이 뭐예요? 여러분 그 무슨 뭐 코카콜라나 뭐 보면 끝에 회사 기업 이름이 있고 끝에 CO 점 이렇게 붙은 거 거의 본 적 있습니까? 이 저거의 줄임말이에요. 바로 기업, 회사라는 뜻이에요. corporation, 기업, 회사. 아니면 COR로 쓴 데도 있고요. 아니면 CORP까지 써서 점 찍은 데도 있고 기업, 회사라는 뜻입니다. corporation 요거. 위에 적은 cooperation 이 뜻이 뭐죠? cooperation 얘는 협동, 협력이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operate 이런 게 뭐죠? operate 요거 운용하다, 작동하다라는 뜻이고 CO는 앞에 붙은 CO 있죠? CO는 together라는 뜻, together 함께라는 뜻이에요. CO가 붙으면 함께라는 뜻도 같이 기억해두자. 자, 기업들은 보상을 확립하지요. 목적은 drive 저번에 얘기했죠? 몰아가다 라는 뜻이 되고 여기서 추진하다 정도 실적을 좀 추진하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이게 나쁜 건가? 근데 보자. 종종 이러한 기업의 보상들은 집중하는데 meet이란 동사의 쓰임을 잘 보세요. 이런 걸 오역하면 안 돼. 일단 meet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뜻은 만나다죠. 만나다 말고 이게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의어도 같이 알아둬야 돼. 충족시키다에 여러분이 잘 모르는 동의어가 바로
뒤에 나올 거야 아마 다른 데서 fulfill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정리해 놨고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단어가 뭐가 있냐면 gratify라는 단어가 있어요. EBS에서 요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세요. 제가 동의어로 나옵니다 하는 건 진짜 진짜 뒤에 나와요. 오늘도 이제 몇 개 나오는 게 있고 충족해서 외워두시고 다시 자 이렇게 기업이 해주는 보상은 집중하는데 버짓이라는 단어 외웠죠? 뭐예요? 버짓 저번에 했는데 식량 무슨 푸드 버짓 했고 한 것 같은데 뭐다 이거? 예산 가진 돈 적은 단위 그건 보자 경민이의 버짓 뭐다 이건? 경민이 가진 돈 뭐다? 용돈이라도 용돈 그래서 가진 돈이라는 뜻이다. 예산을 충족시켜주는구나 아니면 위험을 피해주는 것을 집중합니다. 무슨 얘기가 보자. 기업에서 뭔가 실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보상을 해줘. 근데 이 보상이 어디에 집중을 하냐? 예산을 좀 많이 채워주거나 너 잘했어? 예산 우리가 확보해줄게. 예산이라는 얘기는 그 부서에서 이제 쓸 수 있는 돈을 부서에 돈을 많이 준다 이런 얘기예요. 부서에 돈을 많이 주거나 그 보상의 방법이 아니면 위험을 피하게 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야 이거 너가 이거 부서에서 하기에 너무 리스크가 크지? 요건 빼줄게 이번 프로젝트 이렇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보상을 하는데 이게 좋냐 나쁘냐? 자 보대 볼게요. 해석을 해봅시다. 뒤로 넘겨요 마이크. 자 요거부터 자 묶어서 수식하는 건 항상 얘부터 하셔야 돼 해석을. 이런 종류의 보상들은 동사로 가자. 야기시킨다. 매니저. 그다음 요거 몰라? invest 뭐죠? invest 아니 투자하다. 단어를 거의 항상 만점 맞더니 꽤 많이 들어서 단어가 느껴지니? 데스크에서 너 항상 채연이 거의 만점이라고 항상 되게 막 칭찬 많이 하죠. 내가 그럼 뭐예요 맨날 제가 하는데 자 이러한 유형의 보상은 야기시켜요. 매니저들이 요구하도록 뭐 하도록? 투자하도록 어디에? 안전한 상품, 제품에 투자하도록 합니다. 이 프로덕트가 제품이라는 뜻도 있고요. 저번에 했는데 기본적으로 결과물이라는 뜻도 되고 여기서는 제품이라 해도 돼요. 안전한 제품이나 안전한 결과물에 투자하도록 야기시켜요. 그러니까 뭘 추구한다? 안전을 추구한다. 뭘 받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럼 봐봐.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죠? 근데 기업에서 안전만을 추구하면 그 기업은 나중에 어떻게 돼? 뭐가 없어지게 돼요? 안전한 길로만 가면 기술, 즉 혁신성이나 창조성이 없어지게 되잖아. 기존에 하던 것만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집어내는 지문이에요. 자, 안전한 제품에 투자를 하게 만드는데 이 안전한 제품이란 pose 뜻이 뭐죠? 이것도 앞에 나온 적 있죠? 외웠죠? 수능 완성해서 외웠는데 pose 뭐였지? pose 잘 기억해봐. pose 무엇을 제기하다. 자, 이 안전한 제품은 제기하는데 큰 실패의 기회는 이상하지, 그지? 찬스가 기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중립적인 뜻으로 확률이나 가능성이라는 뜻이 꽤 많이 써요. 가능성이라 하자. 큰 손실의 기회가 리를은 뭐라고 이건 부정으로 거의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야? 다 합쳐버리면 큰 손실의 기회가 거의 없는 제품을 거기다가 투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거 이렇게 묶여요. 뒤에 거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요. 뭐뿐만 아니라 또 리를 부정이 들어가요. 찬스는 뭐라고? 그렇지. 뭐의 가능성? 큰 profit 외웠죠? 그렇지. 큰 이익의 가능성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떠한 제품을 주로 개발한다? 안전한 제품을 개발한다. 실패 위험이 적은 거. 자, 그다음 여기까지만 읽으면 괜찮은 것 같지만 이제 뒤에 문제가 나오게 되죠. 이러한 보상들은 완전히 블록 차단시켜요. 어떠한 동기부여도 더 위험한 path가 뭐죠? path, 길, 통로란 뜻이에요. 어떠한 더 위험한 길을 탐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좋다야 나쁘다야? 좋다야 나쁘다. 안전만을 추구하게 된다. 다음 벌써 나오죠, 그죠? 보상을 이상하게 하면 안전만 추구해서 기업이 맛이 간다 이런 얘기라고. 자, 그 뒤에 마이크 넘겨주고 해봅시다. 성민아 아프면서만 되게 해봅시다. 여기 회사들은 대구 동사입니다. 이걸 동사로 보상한다. 여기 어렵네 이 문장. 그 다음 어디에 보상해? 어디에 보상해준다 이런 얘기. 어디에? The speed 뭐야? 몰라.
그 속도에 보상. 이상하죠? 속도에 보상한다? 자, 좀 더 살펴볼까? 이 속도가 어떤 속도냐면 낮은 위험이 의 제품들이 만들어진 만들어지고 그리고 요게 시장에 내놓다 팔다 이럴 뜻이에요. PP로 이렇게 연결돼요. 위험이 낮은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시장에 판매되는 그 속도에 보상한다 이런 얘기야. Even if 올드어랑 똑같죠? 비록 주어가 동사하더라도 비록 they 바꿔줘. 그들이 그 바꿔줘 누구? 비록 그 회사들이 천천히 이거 쉽잖아. 희망하고 있더라도 뭘 급진적인 새로운 그치 급진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건 뭐야? 창의적인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희망하는 건 뭐야? 창의적인 걸 좀 내놔라 라고 희망하면서 근데 하는 짓거리는 뭐야? 어디다가 보상을 해줘요? 위험이 낮은 제품이 만들어지면서 팔리는 그 속도에 보상한다는 얘기는 위험이 낮은 제품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빠르게 팔리면 걷다 보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속도에다가 보상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기업들이 원하는 건 뭐야? 새로운 혁신인데 실제로 그 기업 내에서 보상은 누구한테 해줘? 안전하게 빠르게 단기적으로 딱딱딱 빨리 팔 수 있는 제품 만들어내면 보상을 해준다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혁신적인 건 항상 빨리 이루어집니까? 좀 장기간으로 보고 해야 됩니까? 장기간의 기간을 두고 해야 되거든. 변화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천천히 만들어가야 되거든. 혁신이란 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 물건 빨리 만들어서 빨리 팔면 걷다가 보상해준다는 얘기야. 자기들이 바라는 건 뭐고? 바라는 건 혁신이고.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그 기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 자 이에 대한 결과는 또 부정이죠. appetite 위험에 대한 욕구는 거의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위험을 추구해 안 추구해? 안 추구하죠. 이걸 위험에 대한 욕구라고 표현한 거예요. 위험은 거의 추구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the outcome is가 생략돼서 overdose라는 단어가 이제 1번, 2번 이렇게 돼요. 일일이 없어요. 그 결과는 또한 바로 요거이다 이렇게 돼요. dose라는 단어를 우리가 외운 적이 있는데 뜻이 뭐였죠? dose 외웠어. 뭐지 뭐? dose 기억나니? 이 단어 봤던 거 기억나니? 1회 복용량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수능 완선인가에서 본 적 있어요. 1회 복용량 한 번 먹는 거. 근데 그게 over가 붙어서 over는 항상 뜻이 뭐라고 이건 too much라고 뭐다? 과다 복용, 지나치게 많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는 과다 복용입니다. 너무나 많아지게 돼요. 뭐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건 단어 주어져. 이건 아마 계속 줄 겁니다. 어려워서 서서히 나아지는 아이디어가 너무나 많아진다는 겁니다. 봐봐. 서서히 나아지고 서서히 괜찮아지는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죠? 하지만 이거는 뭐랑 동의어냐? 바로 혁신적이지 않은 아이디어와 동의어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not radical 급진적이지 않고 not creative 한 아이디어가 과다하게 많아진다 이렇게 된다고. 뭐만 추구하기 때문에 안전만 추구하는 현상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보상을 하려면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전만 추구하면서 안전한 거에 보상해주면 기업이 혁신성이 떨어진다. 자 그다음 보자 마지막. 자 흥미롭게도 매니저들은 좌절을 느끼게 되지요. 뭐에? 그 결과에 좌절을 느끼게 돼요. 이 결과는 어떤 결과? 안전만을 추구해서 혁신성이 떨어진 결과에 매니저는 좌절을 느껴요. 자 그다음 이 blind를 잘 보셔야 되는데 blind 뭐죠 여러분? 눈이 먼이라는 형용사 뜻이 있죠. 동사로 뒤에서도 다른 게 쓰이는데 누구를 눈멀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뭘 못 보게 만들다.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으로 해석하시면서 여기서 뭐냐면 그 행동에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 그 행동에 생각 없이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행동에 생각 없이 따라간다.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그 데디아의 행동에 생각 없이 따라가면서라고 이어주시면 돼요.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으로 보고. 자 다시. 흥미롭게도 매니저는 좌절을 느껴요. 그 결과에 혁신적이지 못한 결과에 그 행동에 생각 없이 매니저가 따라가면서 그 행동이라 하면 회사, 기관이니까 회사가 자 요 단어 보자. imply라는 단어를 한번 본 적이 있고요. 이 단어도 그래서 외웠고요. imply가 뭐였지 이게? imply 뭐죠? 내포하다. 넌지시 드러내다.
요게 명사가 되는 게 implication이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함축적 의미, 숨겨진 뜻이라는 단어고 요거의 형용사가 implicit, 뭐다 그러면 내포적인, 은근히 드러나는 이란 뜻이에요. 부사가 돼서 내포적으로, 함축적으로, 은근히 안에 감춰진 척 이런 얘기고 explicit은 EX는 out이기 때문에 implicit의 정반대말이 돼요. 이게 뭐다? 대놓고, 노골적으로, 명백하게, 눈에 보이게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보자. 이 문장. 흥미롭게도 매니저는 좌절을 느껴요. 그 안전을 추구하는 것의 결과에. 좌절을 느끼는데 생각 없이 따라가면서 그 행동에 말이죠. 어떤 행동에 따라가냐면 회사가 대놓고 아니면 암묵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 행동.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야? 바로 안전만을 추구하는 행동이죠. 회사가 은근히 혹은 대놓고 보상해주는 안전만을 추구하는 행동에 생각 없이 눈이 멀어서 따라가면서 그로 인해 나오는 결과에 매니저가 좌절을 느낀다. 이게 되게 흥미롭다 이런 얘기죠. 왜? 그 회사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행위에 보상을 해주면 그 행동만 따라가면 이 매니저도 어떤 결과가 나와? 어떤 결과가? 바로 그치? 안전을 추구하는 창의적이지 못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또 잘 결과가 안 나왔다고 좌절을 해버려요. 이 바보 같은 짓거리 이런 얘기지. 그치? 뻔한 그 행동을 따라가니 뻔하게 창의성이 떨어진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얘는 그걸 놓지 못한 채로 좌절한다 이런 얘기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만큼 우둔하다, 멍청하다. 보상을 잘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이 잘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잘 못하게 설계된 측정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측정은 기업 그 회사원의 자기 직원에 대한 능력 측정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잘 설계되지 못한 측정이나 아니면 보상 시스템은 mute이란 게 원래 TV에서 누르면 소리 안 나는 음소거란 명사 뜻이고요. 그래서 뭘 소리 안 나게 만들다. 그래서 약화시키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잘 만들어지지 않은 보상 체계는 약화시킵니다. 규칙에, 그 회사 규칙에 나머지, 그러니까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를 약화시킵니다. Even if 비록 optimal이란 단어는 외우실만 해요. 최적의란 뜻이에요. 가장 딱 들어맞게 맞춘. 최적으로 설계가 그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잘 만들어지지 않은 보상 시스템은 그 회사의 규칙의 나머지들도 약화시켜버리게 돼서 기업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지 말아라. 기업은 안전만을 추구하는 것에 보상을 함부로 해주지 말아라. 창의성이 결여되게 된다. 그래서 drawback 뜻이 뭐죠? drawback 이게 결점이라는 뜻이에요. 뭐의 결점? 바로 낮은 위험의 아이디어에 집중해주는 보상의 결점들이 바로 키워드로 다 들어갔죠. 틀린 사람 있나요? 몇 번이라고 그랬죠? 안 틀렸어? 틀린 사람 없어요 이건? 넘어가도 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키워드를, 요 관련 키워드를 좀 알아두실 만한 게 요게 떨어지죠. 낮은 위험에만 보상을 하면 없어지는 것보다 이거는 보면 알 거 아니야? creativity 이건 알죠. 창의성이 떨어지고 그죠? lack of creativity가 나오고 또 요거 말고 innovation 이게 뭡니까? innovation 혁신 요것도 없어지죠? 또 뭐가 없어져요? 요 단어는 모르지? novel이란 단어 뭐다? 뭐지? novel 뜻이 뭐지 이거? novel 여러분 아는 뜻은 주로 소설 그죠? 근데 형용사도 알아야 돼. 이게 참신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명사가 돼서 novelty라는 단어가 참신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거의 전부 다 동의어로 비슷하게 쓰인다 보시면 돼요. 참신성이 떨어지게 된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가볼게요. 잠깐 쉬었다 갈까요? 잠깐 쉬었다가? 좀 힘드니 지금? 괜찮아? 잠깐만 쉬자. 단어 시험 좀 보실 분도 있으니까.